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첫 시장인 월요일부터 주식시장들 그리고 코인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 흐름이 좀 빠르게 반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을 차트와 여러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깨자! 네,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 저점을 77.2K 부근까지 떨군 뒤에 현재는 78K 부근에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77일 후행 차트로는 이번 주부터 상승 변곡이 확실히 나와 줘야 할 텐데요. 만약 이번 주에 확실한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현재 보이시는 107일 후행을 더 따라가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6월 3일 1차 고점이 아니라 7월 3일 1차 고점으로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상황이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아도 결국엔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면 저는 이 유동성 지표를 비트코인 가격이 쭉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신뢰도가 더 높다고 판단 중인 77일 후행 지표를 더 살펴보면 파란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 선은 글로벌 유동성의 100일 이중 지수 이평입니다. 자, 2024년 초부터 해당 이평선의 상승 또는 하락 변곡이 있었을 때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큰 흐름이 반전이 되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현재 다시 글로벌 유동성 100일 이중 지수 이평의 상승 변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바로 오늘부터 그 변곡이 시작이 됐죠. 자, 근데 안타깝지만 증시에서는 파열음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8%가 폭락을 하면서 한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죠.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보시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금융위기나 코로나, 블랙먼데이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그때가 저점이었다. 아, 그때 샀으면 지금 대체 수익률이 얼마인 거야? 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막상 그때는 사야 할 때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공포가 끝나고 다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자책을 하거나 그때 용기를 내서 사서 돈을 번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자, 최근 들어 처음으로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가 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공포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내려왔어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23입니다. 결국 이 기간 동안 투심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지쳐가는 시간이라는 거고요. 벌써 그게 41일이 넘어가고 있죠. 짧게 매를 맞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힘든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들 지루하고 재미없고 두려움이 커져만 가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큰 그림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올해 1월 초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제도권 금융 안으로 비트코인이 제대로 편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그간의 사이클과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빅 플레이어들이 갖고 노는 자산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상승, 박스권을 형성하고 상승, 박스권을 형성하고 상승, 그리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매집이 끝나면 출발하는 구조죠.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이 좋다고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기에 물량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매집하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큰 보상을 받게 되시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M2 통화량도 한번 보시면 YOY 기준,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해서도 계속 증가 중입니다. 현재 연두색 구간으로 표시가 되므로 전년 동월비로 증가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해당 M2 통화량의 변화율을 60 지수 이평을 만들고 해당 지수 이평을 다시 RSI 60일 이평으로 변환한 지표를 보면 현재 50 기준점 이상에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2차 반감기 때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4차 반감기 때 흐름도 보시면 50 이상으로 처음 올라왔다가 데드 크로스가 나고 다시 빠르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RSI를 확대해서 보시면 현재 올라가는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른 모습이죠.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의 77일 후행을 따라간다면 6월 초가 1차 고점의 예상 포인트였고 107일 후행을 따라간다면 7월 초가 1차 고점의 예상 시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빨간
빨간 세로 점선들로 표현한 구간이 바로 그 구간입니다. 저는 이 구간 언저리에서 1차 고점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인보우 차트입니다. 텔레그램에서는 한 번씩 설명을 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1차 고점 시기는 6월 3일에서 7월 3일 언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타겟 포인트 레인지는 116K에서 150K입니다. 네, 가격대 산정 기준은 몇 함수 기준으로 Linear Regression Fit 기준선의 6월 3일 가격인 116K, 그리고 7월 3일 4일 가격인 120K, 레인보우 차트상 6월 3일에 노란색 영역과 주황색 영역의 경계선인 128K, 7월 3일의 경계선 가격인 132K, 그리고 비트코인과 글로벌 유동성 상관관계 차트의 이격 등을 고려를 해서 나름대로 설정을 해본 가격 기준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가격 산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렵고,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질문 주시면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타겟 포인트까지 일단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심플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3월 말까지 저는 매수를 끝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관망,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 타겟 포인트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일 예정입니다. 부분 익절을 해서 현금화를 시킨다는 말씀이고요. 익절 비율을 어느 정도 할지는 그때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OPR 모멘텀 3일봉 지표는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 중인 상황입니다. 기존의 SOPR 모멘텀 3일봉 지표가 과매도 구간 또는 그 부근에서 업턴 하였을 경우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최근에는 이런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 등이 있었죠. 시계열을 좀 더 넓혀서 살펴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쭉 보면 상승장이었다면 더 큰 상승을 위한 일종의 조정 구간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하락장이었다면 하락 도중에 큰 데드캣 바운스로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을 주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 구간이 아직 상승장 중간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SOPR 모멘텀의 반등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CME 갭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CME 갭이 또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CME 갭이 발생을 하면 채우지 않았던 적이 없었죠. 가격의 불균형 구간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해당 갭은 빠르게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렇게 갭 하락으로 인해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CME 갭이 2개나 위에 있기 때문에 강한 반전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는 경기종합 선행지수인 OECD의 CLI 지표를 보아도 23년 1분기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CLI 지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가 꺾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경기가 이제 정말로 꺾였고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시장이 하락장세로 접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위에가 있는 게 한국, 밑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엑셀로 한번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검은색 선이 OECD의 CLI 한국 지표고요. 노란색 선이 수출액 증감률 YOY, 그리고 초록색 선이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입니다. 현재는 25년 2월까지의 최신 데이터가 반영이 된 차트인데요. 보시면 OECD CLI는 잠시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스퍼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종합 지수 순환 변동치는 현재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죠. 다만 이 OECD CLI 지표가 한 달 더 최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이번에 25년 2월치 선행 종합 지수가 발표가 되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경기 선행 종합 지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수출액 증감률의 전년 동월비는 3개월, 6개월 이평선으로 보아도 확실히 모멘텀이 작년 9월 이후로 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수출액 증감률 전년 동월비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불간의 상관계수는 0.619가 나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는 0.643이 나와요.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회귀 분석을 해보면 수출액 증감률은 코스피 변동의 약 41.4%를 설명을 할 수가 있고 P-value라는 게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출액 증감률이 3개월 평균 1%가 증가를 하면 코스피 지수가 약 15.54% 증가한다는 회귀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근데 반대로는 3개월 평균이 1%가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이 엑셀 차트에서 보시면 이 회색 선이 수출액 증감률의 3개월 이동 평균선인데요. 24년 9월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그 이후로 맥을 못 추고 있죠. 네, 종합을 해보면 제가 지금 국장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OECD CLI 지표와 통계총 선행종합지수 등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봐야겠지만 수출이 이미 좀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개월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을 한번 종합을 해서 살펴보면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과 글로벌 M2 관점에서는 아직은 6월 초와 7월 초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후로는 OECD CLI 지표,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그리고 한국의 무역 흐름 등을 봤을 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수개월 동안 더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하면서 변곡이 발생되면 여러분들께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현재는 미국의 실업률이 4.2%로 높지 않아서 경기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미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역전이 된 후에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은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가 언제, 몇 월 몇 일에 딱 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6, 7월 이후에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모두들 힘내자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